한때 나의 삶은 먹는 것과의 전쟁이었다. 매번 다이어트를 결심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맛있는 음식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실패에 쓴 잔을 마시곤 했다. 그런 나의 삶에 어느 날 선배가 강력 추천해준 명상법이 있었다. 이름하여 기적의 명상법이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명상으로 살을 뺄 수 있다니 말이 되는가 싶어 웃어넘기려 했다. 그러나 선배의 다이어트 성공담을 듣고 나니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선배는 예전부터 살 때문에 고생하던 사람이었지만 명상을 통해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다고 했다. 일단 믿어보기로 했다. 명상법은 매우 간단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여유 있는 시간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동안 온몸에 쌓였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비우고 본인의 목표를 향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입시키는 것이 관건이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먹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건강한 음식이 나를 더욱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든다. 라는 문장을 매일 10번씩 되뇌었다. 처음 한 주는 그저 그랬다. 솔직히 말하면 과정 자체가 지루하게 느껴졌고 딱히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상 중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이 쌓이다 보니 신기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명상 후에는 무언가에 집중할 때 속이 편안해져 주의가 더 잘 모아졌다. 직장에서도 일의 능률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간식을 덜 먹게 되는 것을 느꼈다. 이러한 변화는 점점 누적되었고 거울 속의 나는 조금씩 달라져갔다.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을 직접 체감하기 시작했으며 주변에서는 어떻게 살을 뺐냐고 묻기 시작했다. 이제는 음식 앞에서도 좀 더 나 자신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제어력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몇 달이 지난 후 나는 그동안 경험한 변화를 기록하며 나의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다. 음식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대상이 아니라 삶에 활력을 주는 친구가 되었다. 이제 사람들에게 나의 성공 스토리를 공유하며 그들이 원하는 변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나의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손쉬운 명상법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나의 새로운 목표이다. 두 번째 이야기,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바쁜 일상과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체내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양제는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는 햇빛 노출이 적은 사람들에게 필요할 수 있으며 철분은 생리주기가 있는 여성에게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제를 구매할 때는 성분 표기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요즘은 외국어로 된 라벨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주요 성분과 첨가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공 첨가물의 유무나 원재료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분별한 첨가물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천연 원료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영양제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섭취량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권장 섭취량 이상을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축적될 수 있으므로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명시된 복용법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랜드의 신뢰성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잘 알려진 브랜드의 제품은 대개 품질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만 무명 브랜드의 경우는 품질 보장과 연구 결과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해당 브랜드의 평판과 리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제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영양제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이 동반되어야 효과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양제를 선택하고 섭취하는 과정은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항상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영양제를 통한 영양 보충이 우리 건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만은 사람들이 운동 후에 빠른 회복을 위해 무엇을 먹을지에 대해 고민하곤 한다. 치킨, 피자 등 기름진 음식들이 일시적으로는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공급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이럴 때 스무디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나의 스무디 레시피 여정을 들려주겠다. 어느 휴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한 바퀴 돌았다. 자전거를 타면서 청량한 아침 공기와 상쾌한 바람을 느끼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기운이 빠져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무엇일까? 문득 스무디가 생각났다. 스무디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장을 보러 나갔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들이 가득한 시장은 항상 마음을 설레게 한다. 나는 바나나, 블루베리, 시금치, 그리고 아몬드 밀크를 장바구니에 담았다. 바나나는 포만감을 오래가게 하고 운동 후 빠른 에너지 공급을 도와준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다. 시금치는 비타민C와 철분이 많아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고, 아몬드 밀크는 유당을 포함하지 않아 속이 편안하다. 장을 본 후 집으로 돌아와 주방에서 본격적으로 스무디를 만들기 시작했다. 재료들을 깨끗하게 씻고 바나나와 블루베리를 적당한 크기로 잘랐다. 믹서기에 시금치를 먼저 넣고 아몬드 밀크를 붓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른 과일들을 넣고 믹서기를 작동시켰다. 고르고 부드러운 질감이 될 때까지 잘 갈았다. 스무디가 준비되자 컵에 따라 시원하게 한 모금을 마셨다. 상큼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운동 후 쌓였던 피로감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 후로 나는 이 스무디 레시피를 매번 운동 후에 이용하기 시작했다. 몸이 운동 후에 충분히 회복되면서도 소화도 부담스럽지 않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스무디는 이제 더 이상 하나의 레시피를 넘어 나의 운동 루틴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다. 마치 스포츠카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고급 연료를 필요로 하듯 나에게 이 스무디는 그 연료와도 같다. 스무디를 마시면서 내가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소소한 노력들이 나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점이 언제나 뿌듯하다. 운동 후 회복을 돕는 스무디는 나에게 그러한 작은 승리의 순간을 매일 제공해준다. 네 번째 이야기. 한겨울의 아침은 언제나 차갑고 상쾌하다. 김씨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한껏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이맘때면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감기다. 겨울철은 감기에 가장 취약한 시기로 김씨는 평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생활 습관을 개발하고 실천했다. 김씨의 첫 번째 비법은 규칙적인 손 씻기였다. 외출 후나 음식 준비 전, 공공장소 방문 후에는 철저히 손을 씻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손 씻기가 감기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라 믿었다. 또한 김씨는 자신만의 균형 잡힌 식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는 겨울철에는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따뜻한 국이나 찌개를 즐겼다. 이러한 음식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었고, 소박하지만 든든한 식사는 그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김씨는 운동을 빼놓을 수 없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가벼운 조깅과 스트레칭을 통해 체온을 올리고 혈액순환을 촉진했다. 실내에서도 간단한 홈트레이닝을 통해 몸을 단련했고, 이는 겨울철 건강 유지에 큰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매일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 노력했다. 그는 하루의 피로를 회복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고, 침실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했다. 깊은 잠을 유도하기 위해 커피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자기 전 최소 1시간 전에는 피했다. 김씨는 또 자주 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했다. 그는 겨울철이라 할지라도 하루 2~3번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밀폐된 공간은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신선한 공기를 주기적으로 들여보내는 것은 그의 건강관리 루틴 중 하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도 배웠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려 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즐거운 활동을 찾고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이렇게 다양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며 김씨는 겨울철에도 건강을 유지해 나갔다. 그는 이러한 습관들이 단순히 감기 예방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믿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쯤 그는 감기에 걸리지 않은 자신을 보며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5번째 이야기. 어느 마을의 식품의 보관 방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그들의 식탁은 늘 풍성했지만 문제는 그들이 식품을 어떻게, 어디에 보관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들의 잘못된 습관은 문제가 되었다. 가족의 엄마 이네즈는 흔히 사용되는 상식적인 식품 보관 방법들을 알고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음식을 냉장고에 넣고 일부는 식탁 위에 그냥 두었다. 문제는 어떤 음식이 냉장 보관이 필요한지, 반대로 실온에서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납작한 식빵이 있다. 이 멤버는 냉장고의 한 칸에 자리 잡았는데 날마다 살짝 다른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해지는 식빵이
곰팡이 냄새를 풍길 즈음에야 그것을 알아차렸다. 곰팡이는 냉장고의 습기 찬 환경에서 더 잘 자라기 때문에 사실 식빵은 냉장 보관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식빵을 밀폐, 용기에 넣고 상온에 두는 것이 더 나았다. 한편 아빠인 재훈은 주말이 되면 친구들을 불러 모아 바비큐 파티를 즐기곤 했고 남은 고기를 냉장고에 쌓아두었다. 그는 고기를 먹기 전에 충분히 익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고기를 냉장고에 아무 자리나 두면 주위에 다른 식품들과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재훈은 이러한 오염이 결국 주말에 그들의 소화 불량을 일으키게 될 줄은 몰랐다. 고기의 경우 잘 싸서 냉장고의 맨 아래 칸에 두는 것이 좋았다. 가족의 딸인 어린 소라는 과일을 좋아했다. 그녀는 자신의 간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식탁 위에 사과와 배를 놓았는데 이것이 가족에게 또 다른 문제를 가져왔다. 사과에서 방출되는 에틸렌 가스가 주변의 과일을 숙성시키는 바람에 조금씩 빠르게 상해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가족은 과일을 빨리 소비해야 했고 종종 먹기 전에 상한 과일을 발견하곤 했다. 소라는 과일을 밀려오는 시간 속에서 버려야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들은 작은 것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커다란 문제로 발전했다. 집에서는 식중독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상한 냄새와 식욕 감퇴가 점점 늘어났다. 결국 혜진은 자신들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식품 보관 방법에 대한 일부 검색을 통해 그녀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더 안전하고 적절하게 음식을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식탁 위에 사과와 배를 각각 다른 그릇에 놓기로 했다. 남은 고기는 미리 소분하여 밀폐 용기에 넣고 냉장고의 맨 아래 칸에 보관했다. 식빵은 이제 밀폐 용기에 상온에서 보관하여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의 변화들을 통해 그들은 더 이상 음식에 숨은 독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 결국 이 경험은 가족들에게 식품 보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고 식탁 위의 음식을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 해주었다. 변화는 느리고 사소했지만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